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매일같이 웃음만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한 주간 너무 많이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월 들어서 좋은 날이 없었고 금요일날 급등을 했지만 이 급등은 아직 진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상담보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그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동안 특강을 할까 생각해서 오늘은 상담이 이어지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주식시장에 보는 눈, 그다음에 시야를 넓히는 방법들을 1시간 동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만큼 좀 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군중심리, 이 주식은 여러 가지 항상 얘기했지만 뭐 인문학, 그다음 심리학, 그러니까 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이 결합된 게 이쪽이라고 보면 돼요,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옆에 철수 엄마, 철수 아빠, 민수 어머니, 민수 아빠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시장에 좋을 때 주식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식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철수 아빠, 영애 엄마들이 좋을 시장에 주식시장을 얘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철수 아빠가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주식을 시작하게 된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인일 거예요. 내가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고 국내 시장을 동향을 분석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옆에 철수 아빠, 철수 엄마가 돈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합니다. 근데 이 시장에 들어와 보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방법이 틀렸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분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주식을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그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준. 그게 매매의 기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매매의 대응입니다. 그 대응이란 건 뭐냐면, 내가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라고 그러거든요. 용기. 모든 사람들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 나 결정했어. 행동을 옮겨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행동까지 옮기는 그 대응력을 가져야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냐, 옮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딱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이 잡혔어요. 두 번째 대응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돈 관리예요. 주식은 못 해도 돼. 돈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주식은 때가 되면 올라가고, 때가 되면 떨어지고, 때가 되면 올라가고, 이게 조종이라고 그러거든요. 파동이라고 하니 생각을 해요. 경제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프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돈 관리를 못 한다면 정말 큰 낭패를 봅니다. 이번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개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식의 반대 매매. 내가 자금 관리, 내가 맞는 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큰 욕심을 부려서 과욕을 부려서 이번에 반대 매매, 그 다음에 증권사가 전화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월요일 제가 한 주간에 항상 이럴 때 되면 증권사에 전화를 해봐요. 왜 그러냐면 신용 반대 매물, 그 다음에 적정 담보율이 비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문자가 오거나 그 반대 매매 그 안내가 오면 첫 번째 전화하는 게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한 주는 제가 증권사로 다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전화를 계속 켜놓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의견, 왜 증권사가 전화가 안 되냐.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 매매에 많이 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그 카탈로그 세 가지만 우리가 딱 머릿속에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안 돼서 이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매매의 기준을 잡아보자. 지금 시장은 우리가 볼 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엄청 많이 사고 있죠. 폭풍 매수.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그 분들이,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레버리지를 써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가정이에요. 저희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경제하고는 거리가 좀 동떨어졌었어요. 흔히들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꼬박꼬박 적금을 넣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아뜰살뜰 모아서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면 나중에 큰 돈을 큰 돈을 모아갈 수 있어.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 나이가 77년 뱀띠 44살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적금을 넣는 게 통용화됐던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우리 전 선배님 세대는 더 심했겠죠. 근데 우리 후배님들 생각을 보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내 돈이 있는 거를 은행에다 넣어봤자 적금에 대한 이자나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한 이자는 전혀 없어.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삼성전자에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넣으면 1년 후에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오를 확률이 많겠냐, 떨어질 확률이 많겠냐. 떨어질 확률이 있겠지만 올라갈 확률도 되게 커. 이래서 젊은 그 후배님들이 요즘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2030 세대들이 주식을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딱 하나는 그러니까 내 순수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괜찮은데 많이 떨어졌고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의 끝은 아무도 몰라요. 저 역시 이 바닥이 어딘지 이걸 정확히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가 되면 그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 국면이다. 이거는 흔히들 얘기하는 게 1500 밑에는 1500 밑에는 밸류에이션상 여기는 저평가 국면이다. 매수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뜯어다 보면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 08년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론적으로 뭐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금융 정책들로 인하여 봉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융 위기가 아닌 그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우리나라는 유독 더 많이 빠지냐,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때 왜 자꾸 빠지냐 라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안 빠지잖아요. 중국은 6%뿐이 안 빠졌어요. 전체 평균 6%뿐이 안 빠졌고 우리나라는 무지막지하게 빠져버렸잖아요. 고점 대비.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안 빠지고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그 금융시장이 폐쇄적이에요. 외국인의 포지션이 불과 3%뿐이 안 되고 우리는 30%가 육박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좌지우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참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코로나 영향이 가장 작은 대만이잖아요. 대만이 지금 코로나의 전 확진자가 50명 정도뿐이 안 되고 방역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외국인도 역시 투자자들도 외국인 돈을 다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코로나 영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역이 잘 된 확진자가 덜 나온 대만 역시 외국인이 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럴 때일수록 그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금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금값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 거대한 자금을 운영한 사람은 그냥 위험 자산을 모두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캐시를 만들고 있다. 캐시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자. 그럼 이 상황의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 삼성전자를 막 사야 되는 건가? SK 하이닉스를 말 사야 되는 건가? 지금 얼마나 위험성과 그 변동성이 심하냐면요. LG 이노텍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어요. 잘 보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봐요. 이게 이 무거운 게 LG 이노텍이 상한가를 치고 금호석유 화학이 상한가를 쳤어요. 이거 보면
이 무거운 대형주가 시가총액 2조 3천억짜리가 상한가를 쳤어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 제가 이런 상한가에 나온 거는, 이렇게 상한가가 두 개가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옛날 OCI가 2011년에 일본 쓰나미 왔을 때 그 무거운 게 상한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처음 봤어요. LG화학이나, 금호석유, 이런 거는, 이렇게 무거운 게 상한가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크고, 그 다음 시세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어떠한 정책들이 나온다 해도, 코로나가 잠재워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이렇게 아래 위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실물 경제의 영향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제조업 중심에서 지금은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실물 경제, 소상공인들 지금 저도 지금 머리가 이렇게 덥석하잖아요. 저도 한 달 동안 미용실을 안 갔어요. 그럼 다음 달에 미용실을 간다고 해도 제가 머리를 2번 깎진 않거든요. 한 번만 깎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실물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경제의 밑바탕 다수에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엄청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영향이 이 주식시장에는 좀 더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정책을 많이 쓰든 어떻게 돈을 뚫어 벗든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 질병의 위험이라 이 리스크가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은 조금 더 무겁게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어떨까요? 현금이 있는 분은 지금은 주식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매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식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좋은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1%의 전략이 있어요. 2%의 전략이 있고 내가 10%의 종목을 사고 싶다. 정말 사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분석은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면 1%의 투자 법칙이 있어요. 내가 10%를 산다면 하루에 떨어질 때마다 1%를 사는 거죠. 내일 마이너스 음봉 때 1%씩 사는 거예요. 플러스일 땐 사지 말고. 왜 그러냐면 밑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1%씩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10% 채우는데 한 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정말 주식 샀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까라는 거는 1%의 투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08년 금융위기 때 썼던 방법이에요. 금융위기 때는 947포인트인가? 가까이 900포인트까지 언저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2100포인트에서 그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잡고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쌍바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닥이 이게 1500을 간다, 1300을 간다, 1200을 간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빼버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빼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1200 지수대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빠진다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체감 지수는 120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30% 이상의 영향이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두 종목을 이렇게 빼놓고 우리가 보자라고 했을 때 내 계좌의 체감 지수는 1200포인트, 1100포인트예요. 삼성전자를 집어넣으면 지금 1500포인트대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내가 느끼기는 1200포인트의 지수들을 눈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저평가 국면이 아니고 싼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살 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1% 전략. 제가 08년도에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시장이 무섭잖아요. 자본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 살 수 있는 영향이 있지만 우리같이 개인 투자자는 사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1%의 투자 전략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음봉 때 나올 때마다 1%씩 사다 보면 10% 채우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우리나라 시간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 일정은 한 달에 봤을 때 20일 정도 돌아가거든요. 5일에 4주니까 20일 정도. 거기다 휴일이 끼면 더 짧고요. 그러면 빠질 때 음봉 때마다 1%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 채우면 아마 지금 3월이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사는 1%의 투자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거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지금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38,000원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액면 분할이 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게 해서 3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6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저점이 38,000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4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만 5천 원 한번 깨졌다 왔죠. 근데 아직 하방에 더 힘이 더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금이 있는 사람과 현금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잖아요. 현금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네버러직 써서 신용을 써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고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은 위기였을 때 기회의 타이밍을 잘 잡는 거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현명한 방법.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노벨 경제상을 받는 케인스하고 그 다음에 오런 버핏 투자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그 노벨 경제상을 받은 탈러 교수의 투자 전략, 이 두 가지를 빗대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케인스하고 오런 버핏 투자는 제가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SBS, CNBC에 인터뷰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워런 버핏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닥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은 언제 올라갑니까? 바닥이 끝은 어딥니까? 라고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닥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10년 후에 그치만 10년 후에 이 주식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케인스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이게 검증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케인스 경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다라고 했고 워런 버핏이나 똑같은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둘이. 그 다음에 최근에 실증 검증을 한 탈러 교수, 이분은 18년에 경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포트폴리오에 짜는 전략을 짰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3년을 놓고 승자 포트폴리오, 패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놓고 승자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주도주 포인트를 3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을 3개를 딱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형주 위주예요. 코스닥 위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2개를 딱 투자를 딱 했어요. 근데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 그렇게 강했던 승자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3년을 비교봤을 때 이렇게 강했던 승자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떨어져 있었고 이 패자 포트폴리오에 된 종목들은 올라가 있었어요. 그거를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탈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식은 사이클이 있구나. 이 놀라운 사이클이 있구나.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뭐 시장에 알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넛지 효과로 되게 유명하죠. 그렇듯이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종목 위기였을 때 지금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후에 지났을 때 야 이때가 기회였어 라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지금은 우리한테 돌아온 12년 만에 한 번 온 전략이 아닌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왜 그러냐면 월요일도 빠질 거예요. 예, 월요일도 빠질 거고 화요일도 빠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부담 요소가 더 많아요. 이제 미국이 아무리 통화 정책을 많이 두들겨 내도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 지수의 하방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금융 시스템에서 일어난 위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주가의 심리적 요동을 치는 거라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더 조정을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4월, 5월은 가야 뭐 최근에 뭐 엊그제 뉴스 나온 거 중국에서 백신이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다. 뭐 미국에서 백신이 만들어져 있다. 뭐 여러 뭐 뉴스들이 많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게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아니면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감소세라든지 그거를 보는 게 더 지금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주식 전문가를 보기보다는 질병본부에 나오는 메시지 뉴스를 잘 보고 글로벌에 대한 그 코로나의 질병의 확대와 감소 추이를 더 보고 주식시장을 보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럼 그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길어지면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면, 뭐 어제 뉴스페퍼에서 얘기했듯이, 뭐 중국에서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미국에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5월, 6월 달에 백신이 나온 다음에 주식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야.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젠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1%의 매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예. 그건 언제?
우리나라 그 밸류에이션 하단을 보면 우리나라가 싸다고 얘기하는 그 밸류에이션의 포인트는 지수 포인트는 1,500포인트예요. 1,500 밑에는 항상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상 거기는 저평가 국면이라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럼 1,5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뭐 월요일날도 뭐 깨질 수 있고 다음 주도 깨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 시장도 하락 마감을 했고 좀 낙폭이 좀 컸었어요. 뭐 작은 건 아니고 들어 올렸다가 또 코로나19의 전염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장을 짓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요일에도 만약에 금요일에 올라갔던 돈을 다 토해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통화 스와프의 그 이슈를 따라서 급반등을 했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진바닥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빠진다고 주식을 다 파는 게 현명한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게 우리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여기서 기회를 만들까? 이 방법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전략을 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엊그제도 얘기를 드렸었고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살 뿐은 지금을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1%, 2%의 투자 전략을 써서 마이너스 될 때마다 1%씩 늘려가면 10%가 되면 아마 한두 달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매매를 해야지 갑자기 돈을 빌려서 야 삼성전자 싸니까 4만 원, 5만 원 깨졌으니까 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들 매수의 물량을 다 떨어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우리 개인들이 얼마 많이 샀어요. 진짜 많이 사서 언제 팔았냐면 4만 원 깨지면서 3만 8천 원 찍을 때 그때 개인들 물량이 가장 많이 출회됐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 개인 매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지 않을 거야. 외국인들은. 왜 그러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항상 있잖아요. 힘없는 개인 돈을 뺏는 거예요. 제가 맨날 비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판에 있는 친구들 싸움을 잘하는 친구 1등, 2등은 절대 잘 싸우질 않아요. 절대 안 싸워요. 그러니까 1등, 2등은 누구를 괴롭히냐? 가장 힘없는 애들 심부름 시켜요. 왜 그럴까요? 양육강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괴롭혀.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괴롭혀.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을 개인들이 괴롭혀. 그죠? 그럼 이 괴롭힘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길까요? 내가 싸움을 꼴찌를 해요. 그럼 가장 내가 싸움을 잘하려고 내가 1등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 힘을 길러가지고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그냥 1등을 때려잡으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꼴찌인데 1등을 때려잡으면 돼. 근데 우리는 1등은 외국인과 기관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힘으로 안 되니까 머리를 써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이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제가 2시에 온라인 강연을 해요. 토요일마다 강연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전략을 짜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의 법칙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4대 1%씩 나눠 사는 마이너스 사는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송 시간을 짧아가지고 이따 오후에 2시에 온라인 강연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주식 챔피언 검색하시고 그다음 유튜브에서 실시간 하니까요. 이따 2시에 뵙도록 하고 강연의 안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열심히 특강할 테니까요. 잘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예, 거기 인생의 반을 주식과
시간을 보냈다 해도 시간을 보냈어요. 제 나이가 이렇게 보면 중간인 것 같아요. 제가 80세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딱 하프라고 해요. 그 인생의 또 하프에 지난 하프를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주식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었고 내가 그때 행동을 옮겼을까? 라고 했을 때는 기회인 거 알면서도 행동을 못 옮겼을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건 뭐에서 일어나냐면 두려움, 그 다음에 위기의식, 대체 능력. 근데 그 큰 부를 얻기 위해서는 위기를 잘 이겨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지론은 뭐냐면 어느 때라도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이렇게 주식을 지내온 시간을 보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에 1년마다 급락 시장이 와요. 작년에도 급락이 왔었고 매년 한 번씩은 그 포인트 자체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꼭 급락이 왔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를 했을까? 매번 그때가 기회인지도 알고 그냥 넘어가는 수순이 되게 많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이런 기회, 12년 만에 온 기회를 그냥 흘러 지내 보낼까? 아니면 그냥 버티다가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 또 다른 현명한 지혜, 합리적인 사고를 써서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이겨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짜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잘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뭐 뉴스 체크,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 앞으로 일어난 일들. 뭐 지금 봤을 때 실물 경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뭐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이면 이제 중순 정도면 슬슬 나오잖아요. 그때도 큰 타격을 입으실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이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정말 많이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매번 힘들게 살아오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다 힘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증시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 다우존스를 딱 보는 거죠. 우리가 월요일 장, 사람들은 항상 근시안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만 보고 뒤에 있는 걸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수박을 통을 팔지 않고 항상 쩍여서 팔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마트에 가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큰 거 하나 사는 게 낫는데 이 조그만 거를 갈라 놓으면 이게 싼 거라는 착시를 일으켜서 이 반통짜리만 사요. 왜 그러냐면 가격을 합쳐보면 큰 통이 더 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건 비싸니까 이거부터 사야지라고 이렇게 사는 그런 방법. 거기다가 또 안 팔리면 그걸 또 반을 쪼개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반을 쪼갠 거, 그 다음에 또 반을 더 쪼개놓은 게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마케팅 기법 중에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근시안적인 사고, 발에 눈에 떨어져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놀림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도 시청하시는 분은 이럴 겁니다. 야, 김영구 멘트 왜 속 터지게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우존스가 어떻게 끝났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거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급한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보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보면 다우존스 잠깐 볼게요. 제가 지금 켜놨는데요. 다우존스 금요일 날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9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914포인트가 떨어졌고 마이너스 4%. 잘 가다가 밀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중 출발은 플러스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코로나 확산,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에 장 후반에 계속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가 없다는 건 아예 그냥 저가 매수가 전혀 들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요일도 빠질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걸 보는 거죠. 금요일날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야간 선물이라고 봐요.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5.5, 월요일날은 아침에 한 50포인트 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국인이 아직도 또 파네?
6천억 정도 야간 선물에 진짜 긴박하게 들어간 거예요. 저 정도면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평상시에는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거의요. 근데 변동성이 심하거나 그 주요 리스크가 있을 때는 항상 이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커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6,600억 정도 매도를 쳤어요. 근데 또 금요일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관과 개인이 또 박아냈어요. 그럼 월요일 아침은 어쨌든 외국인의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빠져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월요일 날 아침에 빠져서 나왔을 건데 이것도 좀 두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빠졌을 때 두려움과 빠질 것 같은데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월요일 날 빠져도 조금 두렵지는 않아요. 왜? 예상하고 있었던 거라. 근데 예상하지 못한 돌파구가 온다면 정말 긴장을 할 거고 조금만 바람만 휙 불면 쓰러져요,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월요일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월요일 시장을 바라보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을 봤더니 급락이 나와. 둘. 어떤 게 데미지가 크냐면 2번이 엄청 큰 데미지를 커요.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우리가 전략을 짜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빠지겠구니 이렇게 생각하면 월요일에 빠져도 내 예상이 맞았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런 예측과 아무런 전략이 없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정말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해져요. 이거를 이용하는 게 외국인과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방법을 처할 때 물량을 뺐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날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가면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내일 전략,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략, 그냥 다음 달 전략, 앞으로의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잡아놓는다면 주가가 빠져도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분석을 해야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큰일 났어요. 그냥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주식을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도 역시 빠졌겠죠. 안 봐도 빠졌겠죠. 나스닥도 마이너스 3.79%가 빠졌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네,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글로벌화가 됐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종목, 인버스 사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인버스도 나쁜 것 같진 않아도, 저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하지 않거든요. 그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안 해요, 그게는.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더 쌀 수 있는 게 뭐냐면, 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유가가 지금 21달러? 유가가 22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ETF 쪽, 유가 쪽 지금 사놓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가는 20달러 밑에는 깨졌다 오더라도 금방 또 회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유가를 좀 사놓고 있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왜 굳이 삼성전자만 사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눈을 돌리는 거죠. 테슬라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튀어오르는 순간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는 미국 쪽 주식들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높이를 한국 외에는 미국 쪽으로 돌려보는 거죠. 한국도 복잡한데 미국 걸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증권사에도 전화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좀 사주세요 하면 다 사줘요. 영어가 안 돼도 돼. 알겠죠? 이런 주식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주식도 되게 좋지만 그래도 많이 내가 사보고 싶었던 그런 주식들도 미국 주식도 되게 많으니까 눈을 이쪽으로도 돌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빅테크 종목들은 미국 시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 30-40%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또 하는 전략이에요. 왜 그러면 미국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짜는 거죠. 그죠? 근데 중국을 한번 볼게요. 중국은 빠지는 게 없죠. 이렇게 봐봐요. 이게 중국 차트예요. 이게 중국 상해 종합지수인데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히 차르죠.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차이가 있죠. 미국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3%뿐이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 코로나 진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유동성을 투입했을 때 이 금액도 회복한 적이 있어요.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영향 포지션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 봅시다.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걸까요? 기관은 항상 정의가 내리면 돼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의 포지션은 딱 하나예요. 바닥을 잡는 거가 되게 많아요. 바닥을. 그러니까 진바닥은 기관이 잡아요. 그것도 매수 물량이 되게 많이 크게, 그 다음에 연속성을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연속성을 띄워야, 연속성을 띄워주고 바닥을 잡아줘야 외국인은 그때 들어와요. 외국인은 절대 바닥 잡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현재도 현물을 파는 이유가 돈이 되는 거는 다 팔고 있어요. 예. 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뭐 모든 그런 안전자산 역시 마찬가지고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팔고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런 뜻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 절대 바닥에서 사진 않아요. 그럼 누가 사냐? 기관이 잡아줘야 돼요. 기관이 잡는 거는 항상 보면 뭐 08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레벨업 시행이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기관이 매번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진바닥 가바닥을 논할 때는 어떤 거를 논하냐면 하락 끝파동에서 이날은 제가 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여기가 끝자리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진바닥이 아니에요. 그 진바닥이 뭐냐면 가바닥과 진바닥이 있어요. 진바닥은 뭐냐면 이 단단한 바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바닥이 하나 있고, 그다음 더블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쓰리 바닥이 있어요. 외바닥 같은 경우는 급반등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을 안정화시키면 바로 V자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 포지션, 그 경제적인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19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외바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바닥을 몇 번 잡는다는 얘기예요. 더블 바닥을 잡고 가든 쓰리 바닥을 잡고 가든 이 바닥을 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게 아직 바닥이 안 놓은 근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는 주식을 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바닥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여기에 앉혀놓고 우리가 바닥이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면 바닥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닥을 몰랐을 때는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투자 전략을 쓰는 거죠. 야, 오늘이 바닥일지 몰라. 다 사야 되나? 아니야. 야, 내일도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바닥이 어딘지 몰라. 지금부터 사 모으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1%씩 사 모으는 거죠. 오늘 사고 마이너스 떨어질 때마다 음봉에 사는 거예요. 양봉에 사면 의미가 없어요. 음봉에 사야 단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이건 어떤 걸로 해야 되냐? 대형주로 해야 돼요. 어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LG 이노텍이 상한가 가고 금호석유가 상한가가 돼요. 대형주가 어떻게 무거워서 이렇게 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 주수가 급락이 나올 때는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요. 이런 종목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급락을 한 종목은 급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낙폭이 큰 거는 큰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LG이노텍하고 금호석유는 낙폭이 되게 컸었고 그 다음에 또한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낙폭이 되게 컸던 종목이에요. 얘도 거의 상한가 왔잖아요. 26% 정도. 화학주들이 그동안 되게 소외 많이 받았었어요. 이 종목은 40만 원짜리가 지금 15만 원 여기 가 있잖아요. 45만 원이었었어요. 2018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종목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삼성 SDI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18%씩 올라와요. 막 진짜 이런 거는 코스닥 상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대형주도 과대 낙폭주일 때는 강하게 튀어 올라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업종들을 쫙 나열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업종이 뭐예요? 반도체. 그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럼 5G.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는 유가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유가 떨어지면 전기차 잘 안 가요. 왜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면 그 심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기차는 대세라 독일에서 먼저 안정이 돼야 돼요. 독일에서 코로나19가 안정세가 들었으면 전기차가 또 움직일 거예요. 전기차가 낙폭이 되게 컸었잖아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다른 것도 많이 컸지만 그래도 잘 가던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는 급락을 뭐 다른 것도 다 급락했지만 근데 이슈가 있어요. 이건 이슈가 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래도 잘 봐야 돼.
그렇듯이 이렇게 나열해주는 종목 업종들을 우리가 보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개 업종을 조금만 이렇게 나열해봐요. 그 다음에 그 가격들을 한번 써봐봐요. 이렇게. 어느 종목이 가장 많이 떨어졌나, 이렇게 나열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이 많이 산 건 배제. 알겠죠?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은 배제. 그 중에서 양매수 들어온 게 있어요. 양매수 계속 꾸준하게 양매수 들어온 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나, 개인이 눈독을 안 돌리는 종목들. 이거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모든 HTS에 보면, 이렇게 기관에 이렇게 집계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그 시장에 반영됐던 게 2월 초라고 봐요. 그 2월 초부터 3월 20일까지 이렇게 개인들이 어떤 걸 많이 샀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 추정 금액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과 금액들을 우리가 여기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SK하이닉스, 코스닥 150, 삼성 SDI, 한국전력, 신한지주. 이런 순으로 개인들이 2월부터 현재까지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가냐 안 가냐? 잘 안 가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죠. 이렇게. 그러면 올라올 때가 문제, 빠지는 건 문제 없는데 올라올 때 더디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의 매수 금액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뭐 개인들은 여기 집계표를 보면 5조 7천억 정도 샀네요. 예. 엄청 많이. 그 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 손은 개인들이 떨어내고 가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보자. 그래도 이 와중에도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뭘까? 많이 산 금액들을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한지칼, LG 유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손들, 랩마블, 이런 걸 많이 샀구나. 펄어비스, 알테오젠, 이런 걸 많이 샀구나. 그 다음에 기관은 그동안 강하게 산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쭉 나열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전략을 짜는 거야. 기관들은 뭐를 많이 샀느냐 한번 볼게요. 2월 1일부터 기관들이 많이 산 물량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딱. 기관들은 SK하이닉스, 레이버, 그 다음에 고려아연,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아까 외국인들 샀는데 양매수 들어왔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양매수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매수구나. 그 양매수 된 거. 그 다음에 KMW, 홀테실라, 이 순으로 많이 샀구나. 그럼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사는 게 많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갈까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 있는 종목이나 같이 사는 동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추려서 그 가격 추이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죠? 어떤 거를 사냐라고 했을 때 무작정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포지션 자체를 어느 때 사는 게 가장 좋으냐. 떨어질 때, 완전 떨어졌을 때 사는 거하고 떨어지면서 막 갖다 때려 붙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지금은 무자비하게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얘기했지만 근시안적인 심리 상태가 더 커요. 다수보다는 소수 의견을 가야 되는데, 다수가 삼성전자 안 좋다 그러면 다 팔 거예요. 예. 그 액면 분할을 할 때 우리가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메리트 없어요? 삼성전자 6만 원, 7만 원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 찾아보면 알 거예요.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메리트가 없다고. 가격 메리트가. 정말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수급 논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사야 되냐. 그래서 개인들을 떨어놓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규 분들은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 조금 더 밑에서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간을 기다려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또한 신용 막 스탁으로 레버리지를 사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반대 매매도 역시 마찬가지 겪었듯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계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또 연기금이 사는 게 뭘까? 연기금들은 장기 투자인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사주 매수하는 거는 뭘까? 회사들이 자사주를 제일 많이 산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사주를 많이 산, 네이버, 그죠?
그 다음에 코리안리, 뭐, 하나솔루션, SK넥소 이런 것도 막 챙겨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보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았고, 이 종목을 아까 얘기했던 1%의 투자 전략으로 사는 거죠. 음봉 떨어졌어요. 오늘 1%. 딱 1%만 사는 거예요. 그죠? 또 1% 떨어졌어? 양봉 때는 사지 마. 왜 그러면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양봉 때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잠깐 떨어질 때 어떻게 되면 중간까지 올라왔다 떨어지거든요. 탁탁 쳤다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파동을 만들어서 3파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종합지수가 진바닥이 아닌 게 뭐냐면, 바닥이 아까 시그널 3가지.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니고 수급이 완전 받쳐준 것도 아니고 아직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바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멈칫하는 거예요. 1900 샀던 분들이 그때는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1900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포지션 자체가 1900이거든요. 하단이 1900이에요.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 깨지기는 그 1900 밑에는 언더퍼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량을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나누어서 사고, 아까 지켜표대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진바닥에 나왔을 때 기관이 바닥에서 계속 사주는 모습 하나, 그 다음에 쌍바닥을 잡는 모습 하나,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되 수량이 적게 파는데, 그 다음에 현물은 안 사더라도 선물을 사는 거, 이걸 체크하고,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유럽과 미국이 줄어든다. 이럴 때 볼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시장이 바닥일 확률이 되게 크다.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알겠죠?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기다리는 게 나아요. 지금 손실 본다고 해서 그걸 판는다고 그만큼 손실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그 뉴스를 더 집중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는 게 지금 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바닥이다. 그래서 진바닥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부터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릴렉스하게 시장을 본 다음에 조금씩 사가는 전략. 이거를 짜신다면 우리가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반대 신용매물을 사신 분들은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빠지게 하면 담보 비율이 적어져서 종목이 월요일에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아침에 급 나가는 이유가 그런 신용 반대 매매율이 나와서 급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일로 느꼈던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레버러지를 많이 쓰신 분들은 레버러지 쓰지 마시고요. 알뜰하게 내 여유 자금만 있으면 이 주식이 아무리 떨어진데도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되잖아요. 나는 은행에 1년이라는 돈을 집어들 거야. 나는 2년이라는 시간을 은행에 넣을 거야. 그래야 10%도 안 되잖아요. 5%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2년 동안 주식을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5% 이상의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항상 기운이 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황이라든지 안내해 주니까 유튜브 많이 참겨 보시면 매일 나오니까요. 시황 분석해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간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힘을 내면 우리나라는 2명이 다시 그 주가가 원상복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만 힘내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오늘 좀 2시간 이런 전략 지금 뭐 제가 한 3시간까지는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일 동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식에 관해서 그냥. 근데 시간이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온라인 강연에 하니까요. 온라인 강연에 꼭 참석하시면 될 거예요.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서 주식 챔피언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따 온라인 강연 하니까 많이 참석해서 같이 전략을 짜고 이런 위기에서 기회를 딸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좀 힘든 시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웃고 내가 어렵다 그러면 주식시장 휴가 갔다 오셔도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